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재료 매매에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라는 주제로요. 영상을 찍어 볼 텐데요. 제가 오늘 이 세 가지 있잖아요. 이 세 가지를 토대로 실제 어떤 식으로 제가 매매를 적용하고 접근했는지요. 구체적인 예시, 제가 어저께 매매한 종목들을 통해서요.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한번 이해하시고 본인 매매에 적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뉴스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오늘 설명하는 내용의 핵심을 이해한다면요. 앞으로 트레이딩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 한번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보통요, 이제 우리가 재료 매매라고 하면요. 이 재료 매매는 뉴스, 공시를 둘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다룰 내용은요, 이 공시 부분은 아닙니다. 공시는요, 예를 들면 유상증자, 무상증자, 뭐 전환사채, 교환사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기업에서 내는 공시들 이런 것들 조금 좁은 의미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고, 뉴스는요, 우리가 인터넷 뉴스, 신문 그런 것들 말 그대로 세상에 다루는 모든 소식들을 그냥 뉴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재료 매매라고 하면요, 이 공시 매매라기보다는요, 뉴스 매매에 좀 가까운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이 재료 매매하면 뉴스 매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오늘 이걸 통해 갖고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그럼요, 일단요, 주식시장에 뉴스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쵸? 뉴스가. 그리고 그 뉴스가요,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고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죠. 그쵸? 시장의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그쵸? 시장의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섹터 있죠. 특정 섹터, 2차전지, 반도체, 제약바이오 막 이런 섹터들 있잖아요. 섹터의 호재가 될 수도 있고, 그쵸? 섹터의 악재가 될 수도 있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일단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는지 악재로 작용하는지를 파악하고 나서요, 시황을 파악하는 거예요. 시황. 오늘 예를 들면요, 뉴스,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요, 주말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이제 시장 요약을 해보면요,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 그리고 트럼프 베센트의 관세 관련 발언, 이런 것들이 시장에 악영향을 미쳐갖고 지수 조정이 나오게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역시 이러한 글로벌 그런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안 좋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오늘 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서 본다면요, 아까 보셨죠? 그 뉴스가 시장 악재 작용을 했죠? 이번에는 섹터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섹터에 뉴스가 발생하는 거. 어저께 이제 금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에요, 대선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대선 토론을 잘 보시면은요, 주말 대선 토론에서 TV 토론 관련해서요,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나왔어요. 특히 이재명이 강조하는, 그쵸? 신재생 에너지를 강조했고요. 반대로요, 김문수는요, 원전 에너지를 강조했어요. 원전. 그래서 신재생과 원전이 섹터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였어요. 정책 이슈였죠. 앞으로 내가 정권을 잡으면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그런 이슈들이 나왔기 시작했는데 신재생이 크게 부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요, 신재생 섹터의 호재 이슈 전일 정책 토론에서 나오면서요, 호재로 작용을 해갖고 이제 신재생 섹터 있죠. 신재생 섹터가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요, 저희가 이제 뉴스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냐면요, 실제로 어떤 섹터에 호재 이슈가 발생해요. 그래갖고 어떤 섹터가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섹터 테마가 형성이 될 때 이제 여기서 이 뉴스의 파급력을 이용하는 매매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요, 우리가 관심을 가질 거는요, 이 상승하는 거. 그러니까 뉴스가 발생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해 못 하셔도 됩니다. 지금 글로벌, 그러니까 시장에 호재 이슈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시장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아까 뭐 글로벌 이슈가 나왔다고 칠게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보통 지수와 관련된 수급주를 매매합니다. 그렇지만요, 시장 악재가 발생했어요. 어저께 지금처럼요. 그러면 시장이 악재죠. 악재로 작용할 수 있잖아요. 그럼 시장이 하락하면요, 보통 세력주, 그러니까 재료가 있는 세력주들 위주로 수급이 쏠리면서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환경 보시면요, 오늘 시장은요 하락했지만요, 시장은 악재로 하락했지만 신재생 섹터는 상승을 했어요. 그게 이제 세력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요, 우리가 섹터나 테마들을 보고 매매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섹터나 테마에 호재 이슈가 발생해서 상승하는 종목들을 트레이딩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뉴스나 공시가 발생했는데 주가에 영향이 없다, 시장에 영향이 없다, 이런 건 관심 없어요.
그리고 또 하락한다. 이것도 매매에는 상관은 없습니다. 보유한 종목들을 어떻게 매도하느냐에 그런 대응 전략을 짜는 거지 당일 매매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거의 발생하진 않지만요. 이 공시, 개별 그런 악재 있잖아요. 개별 종목의 악재가 나와요. 예를 들면 상장 폐지 요건이 뭐 생겨가지고 뭐 그런 공시들을 내요. 그래갖고 거래 정지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거의 드물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다룰 거는요. 그러니까 1번이에요. 1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다룰 거는요. 이게 발생해서 그쵸, 호재로 작용하면서 어떤 섹터 호재에 작용하면서 어떤 종목들이 테마가 형성이 될 때 거기서 어떤 식으로 매매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매매한 종목들을 토대로 어떤 식으로 재료를 보고 접근했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전장에 보시면은요. 신재생에너지, 그쵸? 첫 대선 TV 토론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그쵸? 이런 내용들을 강조를 하고 정책 이슈로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강했던 거고요. 이슈가 있었습니다. 섹터 이슈. 섹터에 영향을 주는 이슈죠. 그리고 코로나 또는 감염병, 그리고 또 6개 테마, 이게 강세를 보였거든요, 오늘. 그래서 역시나 여기 보시면 이슈가 있었어요. 이슈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슈인지 읽지는 않을게요. 일단. 그리고 로봇주도 열심히 이제 강한 흐름을 보였거든요, 5장이요. 역시 저는 이제 원익홀딩스가 개별 이슈가 나오면서 강한 흐름을 보이는데요. 역시 이슈가 있었죠. 그럼 이건 섹터 이슈. 이거는 개별 이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이슈가 있는 것들이 수급에 반영이 되면서 오늘 주도주 흐름을 보였고요. 여기 보시면 이것도요. 그쵸? 이슈가 있는 종목들. 로봇도 여기요. 그래서 이슈가 오늘 이런 이슈들이 먹혀갖고 주도주 흐름을 이런 식으로 보였거든요. 신재생이 강했다가 이제 6개나 진다키트, 5장인 로봇 쪽. 이렇게 간단히 주도주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요 뉴스의 핵심을 빠르게 오늘 체크해 보고요. 오늘 매매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역시 대선이 강하니까요. 제가 대선 관련해서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보시면요. 뉴스라고 하면요. 모멘텀 있는 뉴스, 일정 있는 뉴스 이렇게 두 개를 놔두거든요. 두 개로 나누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시면요. 예를 들면 특정 정치인이 어떠한 정책을 공약한다는 뉴스. 이건 모멘텀 뉴스입니다. 일단 그렇게 체크해 볼게요. 그리고 대선 여론 조사 지지율 뉴스 역시 모멘텀 뉴스입니다. 이 모멘텀이랑 일정 있는 뉴스는 뭐냐면요. 일단 이렇게 보세요. 주가가 어떤 종목이 이런 식으로 상승했어요. 근데 여기가 우리가 대선 테마로 예를 들게요. 대선일이에요. 대선일이에요. 이 종목은 대선 관련주라고 하겠습니다. 이 종목 A라는 종목은요. 그러면 이 대선 관련주가요. 대선일 전까지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죠. 이거는 뭐냐면요. 일정이 있는 뉴스예요. 여기서 일정이 이제 대선 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보통 대선 일정이 있으면 그 전에요. 대선 일정 전에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보통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오는데, 그리고 또 이제 모멘텀 이슈는 뭐냐면요. 이걸 이재명 테마라고 할게요. 이재명 테마요. 이재명 그냥 제가 이제 형제 엘리트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요. 중간에 이제 이재명의 지지율이 높아진다. 이재명이 거의 지지율이 예를 들면 높아지는 그 이슈가 나올 거 아니에요. 중간중간에요. 대선 여론조사 지지율이요. 그럼 이재명 관련 종목들이요. 지지율이 더 높아지면요. 이 중간중간에 그 이슈를 받고 급등을 하거든요. 이걸 모멘텀 이슈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정이 정해지고 그 일정 전에 뜬금 이렇게 나타나는 이슈들 있잖아요. 그걸 모멘텀 이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요. 재료 매매 하시는 분들은요. 일정이 있고 모멘텀 이슈도 잘 나오는 그런 종목들로 많이 매매를 하거든요. 그럼 제가 오늘 매매를 통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네 번째부터 다뤄볼게요. 뉴스 매매 할 때 우선순위를 일단 세워야 돼요. 가는 뉴스와 못 가는 뉴스를 구분하는 방법 세 가지 기준을 오늘 이걸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가는 뉴스가 있죠. 어떤 뉴스가 나오는데 그게 어떤 종목을 가게 만드는 뉴스. 근데 어떤 뉴스가 나와도 못 가는 뉴스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는 뉴스의 중요한 조건 중 가장 중요한 하나는요. 당일 무슨 종목이어야 된다. 뭐냐면요. 주도 섹터 종목이어야 된다. 주도 섹터.
주도 섹터라는 거는요, 그쵸? 거래대금이 크게 많이 몰리면서 집단 테마를 형성하거나 집단 섹터를 형성하는 그런 종목들이죠. 오전장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강했잖아요. 여기 보시면요, 돈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왔죠. 1번 조건, 돈이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관련 주식들이요. 신재생 관련 주식들. 그리고 등락률도 크죠. 그러니까 등락률과 거래대금이 크면서요, 그 종목 수들, 그러니까 집단의 그런 테마를 형성된 종목군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 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그걸 주도 섹터라고 해요. 그럼 오늘 오전장을 주도 섹터는요, 신재생이라고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신재생 관련 주식들이 주도 섹터라는 걸 파악했다면요, 여기서 무슨 이슈가 있었는지, 여기 섹터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무엇이었는지, 아니면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간다면요, 개별 이슈가 있었는지, 그 이슈를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걸 사전에 체크를 했기 때문에 대선 TV 토론 있잖아요. 이게 오늘 갔을 때, 대선 TV에서 대선 TV 토론서 이재명 대표의 그런 재생에너지 강조, 신재생에너지 강조 이슈들이 지금 이 섹터의 상승 명분으로 지금 적용이 됐구나, 수급으로 반영이 됐구나라는 걸 인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매매, 그 재료가, 그쵸? 이 이슈가 실제로 수급에 반영될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대체거래소부터, 제가 이제 장전에 관련주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요. 보시면요, 태양광이랑 원전, 그쵸? 신재생 에너지들 이렇게 나열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대체거래소에서 실제로 이렇게 수급으로 먼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죠? 실제 이 이슈가 먹히면서 역시, 수급으로 반영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 안에서 여기가 지금 강력한 탑1 섹터,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매해야겠다라는 걸 안 거죠. 그래서요,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요, 어떤 뉴스나 이제 매매를 할 때는요, 뉴스 같은 것들을 좀 주의하게 볼 때는요, 이게 주도 섹터예요. 신재생이라는 그런 주도 섹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확인이 됐어요. 거래대금이라든지 등락률로 인해서. 그럼요, 이 신재생 안에서 나오는 그런 개별 이슈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또 이 종목들마다. 이 개별 이슈들이 나오면은 그 이슈들이 잘 먹힙니다. 주도 섹터에서 나오는 종목들의 이슈들은요, 그날 많은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쏠리기 때문에 이슈가 나오면, 이 안에서 이슈가 나오면 잘 먹힙니다. 그래서 주도 섹터에서 나오는 이슈들은요,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단 이제 제가 공략한 관점은요, SDN이랑 대성 파인텍을 매매했는데요, 역시 신재생 관련주였어요. 보시면 SDN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신재생 관련 주식들이 대체거래소에서 이렇게 많이 상승했잖아요. 특히 대명에너지는 대체거래소에서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거래소에서 아직 시작을 하지 않은 SDN이라는 종목이 끼가 좋았어요. 과거에 끼가 좋았는데 이게 시가갭이 예를 들면 7% 정도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만약 시가갭이 15%에서 15% 이상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면 다른 종목들과 키 맞추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급등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시초가 매매 그 편에서도 많이 설명드렸는데요. 그리고 짝짓기 매매에서도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이미 1등주가 대명에너지라는 종목이요, 상한가를 치고 안착된 상태에서 그 대체거래소에서 아직 출발 안 한 종목들이 만약에 시가가 생각보다 낮게 시작을 하게 되면요, 이 1등주를 따라가기 위해서, 추격하기 위해서요, 수급이 쏠리면서 오전장에 강력한 상승을 보이라고 판단을 하고 시초가 관점에서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극성펜 여기 반응했다 보시면요, 대명에너지 상한가 이후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하나솔루션, SDN 이런 것들을 관심으로 뒀고, 이제 제가 이제 SDN을 시초가에 공략하고요, 한 15% 정도 이상 슈팅이 나올 때 던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주도 섹터라는 것이 파악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등주가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후속으로 상승하는 후속주를 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노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한 5% 정도. 이건 나중에 시초가 매매랑 한번 같이 연관돼서 생각하면요, 이해가 좀 쉬워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요, 대성 파인텍이에요. 사실요, 이게 신재생 섹터가요, 최근에 한번 부각을 강하게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날요, 이때 상한가 한 날이요. 그때 이게 실제로 거의 1등주로 가장 빠르게 상한가를 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관심있게 보고 있었는데요, 앞서 이제 대명에너지가 새롭게 1등주 되면서 상한가 치고, 그 다음에 CM플러스 이런 식으로 신재생 주식들이
하나씩 둘씩 이렇게 상한가를 치기 시작했는데요. 다른 것들은 다 많이 상승했는데 과거 1등주 이력이 높았던 대성 파인텍이 뒤늦게 급등을 하면서 이렇게 보세요. 5주짜 고가 돌파하면서 상승 흐름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재생 섹터가 탑1 섹터고요. 강세들 1, 2등이 먼저 강력하게 가면서 후속주들이 순환하는 흐름을 보여갖고 오늘은요 1, 2등주보다는요 후속주들을 공략했던 그런 관점에서 이 대성 파인텍을요 이렇게 여기서 공략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짧게 공략했잖아요. 특징이요 선도주가 있고 후속주가 있잖아요. 선도주들은요 좀 크게 노려요. 뒤에서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후속주들 같은 경우는요 짧게 맥점 구간에서 슈팅 노리고 공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2-3% 이런 식으로 짧게. 그래서요 보통 가장 강한 그 탑1 섹터가요 파악을 하고요. 이제 여기 섹터 탑1 섹터에 어떤 재료들이 나왔는지 파악하고 그 이슈의 영향권에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 이슈의 영향권에 있는 종목들이 수급으로 반영이 될 때 이게 차트적으로 맥점에서 공략을 해볼 수 있는데 선도주들 만약에 대명에너지로 공략을 했다면요 크게 볼 수도 있었겠지만 후속주들이기 때문에 맥점 구간에서 짧게 공략했던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 대명에너지는 이미 8시 39분에요 그쵸? 강력한 이제 제가 평소 때 말했던 그런 세력주 패턴이죠. 이 N자형 패턴 이미 상한가를 가버렸잖아요 1등주가요. 그렇기 때문에 대명에너지는 9시 시작할 때는 이미 상한가를 쳐버렸기 때문에 후속주들을 공략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9시 이후부터는요 8시 39분에 상한가 쳤잖아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가는 뉴스 시장에서 통하는 뉴스의 그런 중요한 조건 중 두 번째는요 시황에 맞는 재료여야 돼요. 제가 오늘 시황 아까 말했죠. 글로벌 시황이 지금 안 좋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이. 그리고 지수도 계속 지수 차트적으로도 하락하는 흐름이었어요. 제가 이거를 파악을 했었습니다. 장중에.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 상위를 제가 봤어요. 프로그램 수매수 상위. 보통 프로그램을 통해 갖고 매수하는 그 주체는요 기관과 외국인일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프로그램 매수 순위 상위도 보면 등락률도 작으면서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사들이고 있는 그런 수급주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요 수급주보다는요 세력주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이고요. 당일 세력주들 중에서도요 재료가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했던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프로그램 매매 추이 차트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제가 이거 보통요 프로그램 매매 차트가 이렇게 올라갈 때 보통 지수도 좀 이거 기관 외국인들이 많이 쓴다고 했죠.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들이 시장이 좋을 때요 프로그램 매수세로 많이 끌어올리는 종목들이 나오거든요. 프로그램 매수 상위들 그런 종목들이 만약에 분위기가 좋으면요 지난주에 뭐 BHI 두산에너빌러리처럼요 원전 그러면은 수급주를 매매 공략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저 오늘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세력주에 관심을 가졌던 거고 중간에 유비벨록스 보시죠. 유비벨록스 SK 사태 관련주거든요. 그럼 이렇게 제가 평소 말했던 세력주 패턴 보이시죠? 이렇게 패턴. 이런 패턴이잖아요. 이런 패턴. 이런 패턴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패턴에서 1차에서 여기서 공략을 했던 겁니다. 여기서 이제 공략과 관점을 설명드리면요. 장중에 이렇게 속보가 나왔어요. SKT 가입자 식별키 어쩌고저쩌고 해킹 유출. 그래서 이거를 기사를 딱 들어가서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최근에 SKT 해킹 이슈가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또 나왔는데 어떤 게 더 추가적이 나왔냐면요. 초기 조사 당시보다 해킹 규모가 급격하게 확대되는 모양새, 심각성이 더 커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피해 규모도 훨씬 더 늘어났다. 그래서 이게 이 재료가 오늘 먹힐 수 있겠다. 왜냐면 이 SKT 해킹 관련 이슈는요. 시장이 잘 안 좋을 때 먹히는 세력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재료가 오늘 파급력이 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관련주들을 살펴봤던 거예요. 관련주들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움직임이 유비벨록스부터 시작해갖고 관련주들이 막 상승하더라고요. 근데 저 평소 때 SKT 이 사태 관련주들 움직임 봤을 때 1등이 유비벨록스였어요. 그 당시에도 첫 부각 받을 때. 근데 오늘도 1등 흐름을 보이더라고요. 보시면 거래대금도 크고 등락률도 크고 그러면 이건 1등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재료가 오늘 보세요. 이슈에 먹히는구나. 이 재료가 왜 먹히죠? 그쵸? 오늘 세력주 장세일 가능성이 크죠? 재료가 나오는 세력주들이 기승을 부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그런 시장 상황이었잖아요. 아까 그 지수 차트라든지 프로그램 차트 봤을 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료가 오늘 먹힐 수 있겠다. 만약에 시장이 지금 좋았죠? 지수 상승하고 그럼 저 이거 안 했어요.
이 재료는 안 먹혀요. 사람들의 관심에 멀어져요. 아무리 재료가 나온다고 해도. 근데 오늘 시장 상황도 안 좋은 상태에서 이런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먹힐 수 있는 재료라고 봤던 거고요. 그래서 관심주를 보니까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이렇게 관련 종목들이 나왔고, 제가 이제 그래서 유비벨록스 관심이라고 이렇게 올려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다가 이제 극성펜 보시면요, 일봉상 엔벨로프 지지율 급반등이랑 강할 수 있어요. 오늘 시장 상황이랑 또 막 엮여서 보면요. 초기 1등주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시면은 매매한 타점을 잘 보면은 여기서 매수를 했잖아요. 근데 한 여기서 5%였거든요. 이게 장대 양봉이 한 6, 7%짜리거든요. 근데도 안 던졌잖아요. 왜 안 던졌냐면요, 이게 초기 1등주에다가요, 여기 보세요. 엔벨로프 라인이거든요. 세력주에서 반등이 크게 급반등이 나오는 라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력주 매매 강의편에서 이렇게 설명드린 적 있어요. 강한 종목이 1차 상승 후 조정받고 이 세력주 라인에 쓰면 여기 지지 받을 때 급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근데 기술적 반등으로도 보통 10%, 15%가 나오는데, 이거는요, 기술적 반등이라고도 기술적 반등이기도 하지만 이슈까지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슈가 뜨면서, 그쵸? 섹터 이슈가 뜨면서 상승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이거 오늘 또 상한가 가는 거 아니야? 이 생각까지 솔직히 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던졌어요. 한 3, 4%에서 던지고 나서요, 이제 제가 이제 말하는 세력주 패턴이죠. 그러면 조정 1파동, 조정 2파동, 조정 3파동, 소파 3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2차 급등이 강력하게 갈 수 있겠다라고 여기 양봉이 나올 때 판단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서 여기 짧게 잡았어요. 여기 저점 이탈하면 손절을 하려고 했는데 바로 급등했죠. 그래서 여기서도 한 4% 던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장중에 16%, 제가 이제 포착했을 때가 한 7, 8% 정도였는데, 장중에 이렇게 급등했죠. 이게 왜 급등했을까요? 왜 급등했냐면요, 역시나 양지수 하락 속에, 그쵸, 재료가 있는 그런 세력주 장세라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해봤던 거고요. 테마 형성 초기 1등주라고 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도 테마가 바뀌는 흐름으로 제가 인지를 했어요. 무슨 말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통 시장이 테마주가 형성이 되든 주도 섹터가 형성이 될 때는요, 아주 강력한 섹터가 하나, 이런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탑1 섹터가요, 주도 섹터 돈이 몰리는 흐름. 이게 5주짜리 신재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신재생 테마가 가장 강했던 이런 모습이었는데, 주도 섹터가 중간에 바뀌었어요. 움직이는 흐름을 보였어요. 이 신재생에서요, 어디로 갔냐면요, 오늘 아시죠? 아까 코로나 관련 주식이라든지 그 육계 관련 주식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신재생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케이스로 봤던 거죠. 신재생에서, 그쵸, 아까 말한 육계라든지, 그쵸, 코로나 관련 주식, 그런 주식들이 주말에 또 이슈가 있어갖고 강력하게 테마가, 그쵸, 주도 섹터 바뀌는 움직임 흐름을 보였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죠. 신재생에서 여기 처음에 강했다가 여기서 조금 빠지더니 여기로 가는 거죠. 육계나 진단키트 쪽이요. 여기에. 왜냐면 여기 또 이슈가 있었어요. 중화권 코로나19 재확산 및 뭐 니파 바이러스 우려 소식, 이게 나오면서요, 이것도 어떨 때 잘 먹히죠? 해치 테마잖아요. 지수가 하락할 때 이런 테마가 잘 먹힌답니다. 이런 재료가 잘 먹힌다는 거예요. 오늘 세력주 장세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치성 그런 재료들이요, 먹혀갖고 여기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급등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역시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중단 소식이, 그래서 이 주도 섹터가 이렇게 옮겨지는 흐름.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빠졌거든요. 그 당시에 조금 빠졌어요. 제가 이거 보니까 이제 조금 이게 좀 약하네, 좀 빠지고 있네 할 때 SKT 관련 이슈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주도 섹터에서 이제 여기로 움직일 수 있겠고, 여기로 움직였을 때는 여기서 1등주가 유비벨록스기 때문에 강력하게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봤던 거죠. 그러니까 테마 형성의 초기에 1등주로 봤던 거예요. 이렇게 주도 섹터가 바뀔 때요. 그래서 제가 이 주도 섹터미 이렇게 보세요. 6개나 그 아까 진단키트에서 이 파란색으로, 이게 뭐냐면요, 저는 SKT 사태로 봤던 거고요. 여기서 2번 케이스로 봤잖아요. 제가 여기로 봤기 때문에 이제 신재생에서 6개 코로나 테마에서 SKT 사태 테마 이제 형성돼갖고 강력하게 갈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 이 이슈들이 역시 먹히면서 여기서 이제 매매를 했던 거예요. 유비벨록스 그래서 크게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크게 봐요. 막 20% 이상은 보려고 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적당하게 2차 급등이 나왔을 때 또 여기서 특징 주식가 나왔었거든요. 그때 던진 거였어요. 왜냐하면 좀 이따 마지막에 설명드릴 텐데요. 보통요, 마지막에 설명드릴게요. 그게 좋을 것 같네요.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럼 제가 이걸 매매한 관점 보시면요. 결국에 시장의 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쵸? 한 섹터에 돈이 몰려서 크게 몰리면 신재생이죠? 다른 섹터의 수급이 빠지기에, 그러니까 신재생에다가 만약에 돈이 몰렸어요? 그리고 나서 방금 6개라든지, 그쵸? 코로나 관련된 주식이 돈이 많이 몰렸어요? 근데 여기서 돈이 많이 다 몰린 상황에서 여기에서 수급이 안 빠지고요. 다른 테마가 또 강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시장의 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수급이 좀 빠져야지 또 다른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수급이 이동되고 그 테마가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여기서 앞에서 빠진 것들을 보고 SKT 쪽으로 이제 이동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SKT 테마 형성 시 1등을요 UB 벨록스로 보고 공략을 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관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던 거예요. UB 벨록스를 관심 가지고 나서 이게 테마 형성 초기 1등주로 보고 크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급반등이라 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봤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관점?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가는 뉴스, 시황에 맞는 뉴스는요. 시황에 맞는 가는 뉴스 중요한 조건 중 중요한 두 번째는 시황에 맞는 재료여야 된다. 오늘 시장 상황이 하락하죠? 하락하니까 해치성 테마의 그런 재료들 그리고 또 그런 세력주들이 강한 수 있기 때문에 세력주에 맞는 그런 종목들이 재료가 나와야지 강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력주 장세에서 이제 주도 테마도 바뀌는 흐름으로 인지하고 새롭게 형성된 테마 1등주로 공략했던 겁니다. 이 N자형 파동의 1차 파동에서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요 세 번째로는요 가는 뉴스의 중요한 조건 중 세 번째는요 재료와 차트를 함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제 재료가 나왔을 때 그 차트상 위치를 차트상 위치라고 쓰겠습니다. 차트상 위치를 함께 봐야 한다. 5장에요. 이제 제가 이제 로봇 개별 이슈가 나왔습니다. 원익홀딩스의 개별 이슈가 나오면서 강한 흐름을 보이는데요. 보통 테마가 형성될 때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섹터 이슈가 나와요. 그쵸? 신재생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신재생 섹터 전체에 영향을 미치면서 테마가 형성될 때가 있고요. 이것처럼 원익홀딩스한테 개별 이슈가 나오면서요. 이 종목만 강한 게 아니라 이 로봇주를 따라오는 다른 후속주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개별 이슈가 부각되는 이 원익홀딩스가요. 로봇주 전체적인 흐름을 상승시키는 그런 주역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요. 이 원익홀딩스 개별 이슈가 부각되면서 테마를 형성시키는 원익홀딩스로 공략을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로봇 테마가 지금 5장이 또 강해갖고 이게 1등주 흐름을 보이는구나 이걸로 공략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로봇주 그 시장 요약 보시면요. 그 세계 증시 돌아가는 그 분위기를 봤을 때 로봇 관련주들도요. 새롭게 부각도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 순환이 잘 도는 흐름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익홀딩스를 지켜보고 조건에 맞아서 매매를 했던 겁니다. 그럼 봐볼게요. 제가 이제 역시 극성패 방향에 딱 올려드렸는데 특징 주식가 나왔어요. 원익홀딩스 그쵸? 자회사 로봇핸드 어쩌고저쩌고 기술력에 145조 글로벌 선전 기대감에 이렇게 상승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 특징 주식가 나왔을 때 차트 흐름을 보시면요. 이때였습니다. 보세요. 신고가 돌파 직전이었어요. 전고점 돌파 직전이었어요. 최근에 로봇주들이 다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순환하면서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원익홀딩스가 오늘은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시면은 5,000원을 여기 넘었거든요. 이 5,000원이 뭐냐면요. 라운드 피겨 가격이에요. 라운드 피겨 가격. 그리고 이 5,190원이 이제 N자형 이파동 주봉상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적극적으로 공략해 볼 수 있겠다. 돈 들어오는 거 확인했잖아요. 이슈도 확인하고. 그래서 이게 전고점을 한번 돌파하면은 강력한 장대양봉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매매를 해봤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아까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 로봇 분위기 거기서 개별 이슈까지 나왔죠. 근데 그 개별 이슈가 나왔을 때 차트를 보면요. 이미 막 20% 상승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전고점 돌파 직전에 나왔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여기서 5,000원이 지지되면 오늘 전고점 돌파하고 강한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은요. 이제 제가 매매한 내역을 보시면 이렇게 돌파 공략하고 나서 적게 본 게 아니에요. 이게 한 7%가 넘어요. 10%에 포착했고 19% 거의 10%까지 한 9%까지 노렸잖아요. 5,000원대에서 10%까지 상승을 해버렸잖아요. 그쵸?
그래갖고 여기서 공략을 했던 겁니다. 전고점 돌파 직전에 만약 여기서 이슈가 나왔죠. 그러면 안 해요. 근데 돌파 직전에 이슈가 나왔잖아요. 그쵸? 이슈가 부각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나왔을 때 그 차트 흐름이 맥점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맥점을 이미 넘어갔고 이격이 크게 벌어진 상태에서 이슈가 나오면요, 그건 매도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슈가 나왔을 때 이 차트상 위치도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뉴스는요, 그죠? 차트상 맥점에서 나올수록 파급력은 강하지만, 그쵸? 이 전고점 돌파 구간에서 나올수록 파급력은 강하지만, 반대로 이제 일봉상 역배열, 막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여기서 하락하는 종목에서 이슈가 나온다고 해서 강력하게 가진 않아요. 엄청나게 좋은 이슈가 아닌 이상. 확률적으로 이슈가 부각받으면서 역배열에서 이슈가 좋은 이슈가 부각받더라도요, 슈팅이 나오고 바로 이렇게 꼬꾸라지는 경우가 상당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슈가 나왔을 때 그 종목에 이슈가 좋다 하더라도요, 차트와 연계해서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요, 아까 그 UB밸럭스 보시면요, UB밸럭스 있잖아요. 이 UB밸럭스를 여기서 매도했던 이유는요, 여기서 이슈가 나왔어요. 근데 2차 돌파 나오는 구간에서 이슈잖아요. 그래서 한번 크게 슈팅 주고 급락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역배열은 아니지만 이게 여기서 20% 내외 급반등 나오고 나서 바로 꼬꾸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급등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매도를 했던 겁니다. N장 이렇게 1도파가 있잖아요. 여기서 적극적으로 매도를 했던 거예요. 왜냐면 특징 이슈가 나오면서 슈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슈가 나왔을 때 여기였잖아요. 아까 섹터 이슈 나왔을 때 여기서는 좀 크게 본 거죠. 섹터 이슈가 나왔을 때, SKT 여기 이슈가 나왔을 때. 그렇지만 2차 급등에서 또 한 번 이슈가 재탕돼 갖고 나왔거든요. 그럴 경우에는요, 던지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슈가 나왔을 때 이 차트 흐름을 알아야 돼요. 2차트 흐름, 1차 차트 흐름에서 테마가 형성될 거라고 봤던 거고, 2차 차트 흐름에서 똑같은 이슈가 재탕되면서 나왔을 때는요, 예, 그때는 이제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실제로 17% 이상 슈팅이 나왔다가 밀렸잖아요. 17% 슈팅이 나왔다가 밀렸는데, 이슈가 나왔을 때 그 차트상 위치도 중요하다는 거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을 다시 요약을 해보면요, 어때요? 로봇 전고점 돌파 구간이었죠? 직전이었죠? 그때 이제 이슈가 나오고 전고점 돌파 구간을 보였기 때문에, 개별 이슈가 나오면 5월 1등주가 원익홀딩스로 로봇 테마를 형성시킬 수 있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1등주로 노렸던 거고요. 1등주 노리기 직전에 차트상 전고점 돌파 구간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큰 거래대금이 계속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이건 세력주기 때문에요, 호가창 흐름도 실시간으로 보고 있으면요, 그 빠른 체결 속도랑요, 뭉탱이 돈의 출현들, 그 호가창 흐름을 보고 있으면 엄청 강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파랑 눌림을 계속 여러 번 매매를 해갖고 공략을 했던 건데요. 제가 여기서 그냥 제 관점을 한번 잠깐 설명드릴게요. 보시면요, 여기서는 좀 크게 봤어요. 한 7% 정도까지 봤고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여기 보세요. 다시 돌파 나오죠. 여기서는 돌파봉에서 공략을 했어요. 호가창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슈팅을 노리고 했던 거죠. 짧게 던지긴 했지만요, 좀 생각보다 많이 갔습니다. 이때가 한 26% 정도 상승했을 때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판단을 해서 접근을 했고, 약수익권에서 바로 던지고요. 다시 한번 이 M라인이라고 있거든요. M영역이에요. 이게 M영역이에요. 이 점선이랑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점선이랑요, 이 녹색 있죠. 이 녹색 속에 있는 이 영역이요. 이거를 시그마하면요, 여기가 M영역이고, 지지받고 다시 이렇게 강력한 호가창 흐름을 보이길래 추세 돌파봉에서 공략하고요. 한 2-3% 던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매매를 안 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거의 상한가 직전에서요. 그쵸? 전 상한가 가리라는 생각은 안 했는데요, 상한가 직전에 엄청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윗꼬리 달리면서 밀렸죠. 그럼요, 이때부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다시 상한가 갈 가능성보다는요, 쭉쭉쭉 밀려버릴 가능성이 커요. 근데 여기서 왜 했냐? 보세요. 여기서 상한가 매매로 접근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상한가 매매하는 사람들은요, 상한가 직전에 따라잡기를 하거든요. 근데 상한가 직전에 따라잡기 했는데 엄청난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질 때는요, 그때는 손절해야 돼요. 상한가 매매하는 사람들도 눈물을 머금고. 근데 상한가 매매를 잘 못하시는 분들, 초보자들은요, 손절 잘 못하잖아요. 이 로봇이 하도 강하니까 다시 상승해서 상한가 가리라는 그런 헛된 희망? 그러니까 그런 희망을 갖잖아요. 이미 꼬리 달리고 밀렸는데 희망을 갖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통 희망을 이제 갖지 않고 손절하는 타이밍이 언제냐면요, 이전 저점 있죠. 요런데 깨지면요,
확실히 손절하자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데서 들어갔던 사람들은. 이 초보자들 심리가 그러거든요. 어설프게 지지선을 설정해 놓고 여기서 깨지면 그냥 바로 매도해야 되는데요. 상한가 매매했을 경우에. 근데 꼭 지지선을 또 설정한다면 초보자들은요. 여기를 지지선을 설정하고 여기 깨지면 손절하자 이러거든요. 근데 이 세력들이라든지 고수들의 심리는요. 이래요. 아, 여기서 또 상따했던 사람들 여기 절정 깨지면 또 손절해갖고 일시적으로 급락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일시적으로 급락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요. 이 급락이 나오면 저는 한 5,300원까지 한번 잡아갖고 한 2, 3% 노릴 생각으로 접근했던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밀리지 않고 반등하길래요. 잡히는 수량만 한 2% 정도 짧게 던졌던 겁니다. 한 요 정도까지 올라갔던 것 같은데 장중에. 예.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이렇게 올려줄 때는 또 초보자들이 따라가요. 이미 추세는 깨지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또 급락시키고 이러면서 계속 손실 보거든요. 초보자들은요. 근데 여기서는 솔직하게 안 해도 돼요. 매매를. 저는요 짧게 노려볼 수 있겠다. 왜냐면 워낙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초보자들과 고수들의 심리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다면은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다고 판단을 해갖고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수익을 냈던 겁니다. 그 관점이에요. 지금 설명한 거는요. 그러면요 오늘 내용을요 제가 재료에 대한 핵심 3가지 설명을 여기서 드린다면요 이거예요. 당일 주도 섹터 안에서도 발생하는 재료여야 된다. 신재생이죠. 오늘 신재생이라는 그런 섹터가 강세를 보이는데 여기 섹터 이슈가 있었잖아요. sek터 재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탑1 섹터, 가장 강한 주도 섹터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나타나는 종목들은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 또 개별 이슈가 나오면은 또 해볼 수 있는 거고요. 후속으로 순환하는 종목들도 짧게 해볼 수 있어요. 만약에 선도주, 뭐 대명에너지 같은 거 했으면요 크게 보는 거고요. 후속주들 제가 아까 봤죠. 여기 있잖아요. SDN이나 대성바이테 이런 거는 일시적으로 슈팅 노리고 매매를 해볼 수 있었던 거고요. 후속주와 선도주의 매매 방식은요 좀 다르거든요. 그건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시간상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5호장 이걸로도 볼 수 있겠네요. 보세요. 당일 주도 섹터 탑1 종목이었죠. 신재생이. 그 중에 선도주는 대명에너지로 상한가를 쳤잖아요. 그리고 후속주로서 좀 끼가 있는 종목들이 평소 때 SDN과 대성바이텍을 좀 받았던 거고 그래서 이 두 종목을 수익을 봤던 겁니다. 이건 후속주를 공략했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이 종목이 끼라는 거는 급등 이력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과거에 급등 이력이 있나? 이 두 개 종목이 최근에 그런 모습을 주다 보였고 그 중에서 이제 이 두 개를 짧게 후속으로 공략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중요하냐? 이 재료긴 재료인데 시황에 맞는 재료여야 된다. 오늘 시장 상황, 글로벌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잖아요. 아까 시장 요약 봤을 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상황이 글로벌 시장 이슈도 안 좋았고 실제로 양 지수도 밀리고 프로그램 매수세도 많이 안 들어오고 그런 상황에서요. 수급주의 매매는 좀 오늘 가능성이 많이 없겠다. 세력주가 좀 오늘 기승을 부릴 수 있겠다. 그럼 세력주 중에서도 어떤 재료들이 잘 먹히는지 당일 시장의 흐름을 보고 재료가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매매를 해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이거 두 번째 시황에 맞는 재료 오늘 시장 분위기상 세력주가 잘 가는 그런 장세였죠. 수급주보다. 그리고 이제 세력주가 잘 가려면요 섹터보다는요 테마가 아마 좋을 거고 그쵸 이슈가 있는 재료가 있는 그런 테마들 그리고 시총은 비교적 작은 그쵸 시총은 비교적 작은 종목들 예를 들면 시가총액 3천억 기준으로 5천억 기준으로 한다면요 5천억보다 좀 가벼운 종목들 위주로 잘 가겠죠. 그리고 매수 주체는 뭐예요? 수급주가 기관 외국인이 매수 주체잖아요. 프로그램이라든지. 근데 세력주는 그런 기관 외국인이 매수 주체가 아니라 다수의 불특정한 그런 개인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력주 매매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기관 외인 매매 동향을 전혀 볼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무빙 패턴은요. 세력주 패턴이기 때문에 제가 평소 때 설명한 이런 N자형이 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N자형 무빙 패턴을 아까 보시면요. 예, 대성바이텍이 좀 약간 그쵸? 무빙 패턴이 제가 평소 때 설명했던 이 내용이요. 소파 3파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여기 유비벨룩스 그쵸? 세력주 패턴이죠. N자형 패턴 소파 3파 있고 이 두 개가 대표적으로 세력주 패턴에 좀 오늘 잘 맞았던 내용들이고 뭐 굳이 로봇도 보자면요. 이 원익홀딩스도 그 세력주였거든요. 그럼 이 원익홀딩스도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그쵸? N자형 패턴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이었죠. 실제로 이렇게 크게 갔잖아요. 그쵸? 그리고 세력주들은 이 M 영역에서 이제 매매하면 좋습니다. 나중에 수급주들은요, 여기 아니에요. 이거서는 안 볼 겁니다. 나중에 그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황에 맞는 재료를 파악하고요. 그 중에 유비벨럭스, SKT 사태,
그쪽에서 공략을 1등주 테마 형성 초기 1등주라고 봤던 거고, 그리고 원익홀딩스는요 개별 이슈가 나오면서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거래대금 크게 유입이 돼서 이게 로먼 테마를 형성시키는 주역이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이 종목을 매매를 적극적으로 해봤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재료와 차트 위치. 재료가 나오더라도, 아무리 좋은 재료가 나오더라도요, 차트 위치상, 그쵸? 심리적으로, 들어가기 좋은 차트인지, 안 좋은 차트인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수들과 사수들의 심리를 이해해서 매매를 한다면요, 이 재료를 기본으로, 왜냐면 재료가 상승 명분이잖아요. 세력주 상승 명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상승시키려고 하는 그런 명분이 있는 재료가 나왔고, 차트 위치가 어떠냐에 따라서, 매매를 해볼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아까 보시면은 이렇게 1차 급등에서는요 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볼 수 있었어요. 유비밸럭스요, 그쵸? 그렇지만 2차 급등에서 새롭게 똑같은 재료가 재탕되고 특징주로 나올 때는요 던져야 되는 겁니다. 2차 급등일 때는. 왜냐면 이미 여기서 매매를 못했다면요 여기서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는 거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도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이었잖아요. 저 일봉상. 그리고 로봇테마를 형성시키는 주역 1등이고 거래대금도 크게 나왔고 일봉 차트도 좋고요. 그리고 재료도 그쵸 괜찮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조건이 다 만족되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봤던 겁니다. 사실요 오늘 제가 설명한 이 내용들 있잖아요. 세 가지요. 이건 가장 초급 단계예요. 사실 이건 가장 초급 단계고 매매 트레이딩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필수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한번 짚어봤고요. 이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보는데 능숙해질 때요. 그쵸? 재료의 그런 등급을 따져서 S급 재료인지, A급 등급 재료인지, B급 재료인지에 따라서 비중을 실어갖고 매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중을 고민하는 시기가 올 때쯤이면요, 이제 재료를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그런 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후에 이제 재료에 관련된 것들을 자세하게 다룰 거거든요. 잠깐 인트로 하자면요. 추후에요. 이제 제가 다룰 게 이거예요. 시장 분위기랑 시장 참여자를 산소의 양이라고 하죠. 그쵸? 그럼 오늘 이제 세력주들이 그 약간 날뛸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잘 통하는 장세였잖아요. 그럼 산소의 양이 많다고 보는 거예요. 산소의 양이 오늘 많은 날이었어요. 산소의 양이 많을 때 불은 잘 지펴지죠? 그때 우리가 그 재료를 불이라고 하거든요. 그 재료의 강도, 이게 B급이에요. 재료가 그렇게 좋지 않으면요, 이렇게 불이 얕고요. 이게 A급이에요. 좀 세요. 그리고 재료의 강도가 엄청 세다면요, 이 버너, 이게 S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B급, A급, S급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안목까지 생긴다면요, 그리고 또 S급이라는 그런 재료라고 한다면요, 적극적으로 비중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제가 S급 이슈,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진보한 이슈, 재탕되는 이슈, B급이죠. 그런 재료들은요. 근데 신선한 이슈, 새로운 이슈, 지금까지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새로운 파급력 있는 이슈, 그런 것들은 S급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요, 이 재료 자체의 신선도와 파급력을 판단하는 기준 세 가지를요, 핵심 키워드로 나눠가지고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S급이냐, B급이냐, A급이냐, B급이냐, A급이냐를 분류할 수 있는 기준들을 제가 제시를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S급이라는 종목들, S급 재료라는 것들이 판단이 된다면, 그게 좋은 재료잖아요? 이런 좋은 재료들이 끼가 있는 종목, 평소 때 끼가 좋은 종목들에서 이런 S급 재료 같은 나온다면요, 이럴 때 보통 상한가 매매자들이 상한가 매매를 합니다. 이 상한가 매매 자체를 하려면요, 재료에 대한 그런 기준들을 분명히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시도 어느 정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약간 디테일적인 측면이잖아요. 오늘 다룬 그런 부분들은 초급적인 그런 측면이고, 앞으로 이 재료 자체를 다루는 것들은요, 약간 어려운 내용이에요. 중급 이상. 그래서 이 내용 자체를 다루면 지루할 것 같아갖고 인트로만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급 재료를 보통 이제 상한가 매매 같은 거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그거는요, 세력주들이 상한가를 잘 가잖아요. 연속 상한가도 잘 가고. 그렇기 때문에 세력주 같은 그런 매매를 했을 때 S급 그리고 또 끼가 좋은 것들을 판별을 해야 돼요. 오늘로 따지면요, 평소 신재생 관련된 주식 중에요, 세력주들은요 SDN 대명에너지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대명에너지가 상한가 갔잖아요. 왜냐면 세력주 상세기 때문에. 근데 약간 지수가 좋았을 때는 어떻게 더 잘 가는 줄 아세요?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게 더 잘 갔습니다. 하나솔루션은 약간 수급주 형태를 띄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쵸?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상승하잖아요. 오늘 그렇게 많이 상승을 하지는 않았지만 아까 대명에너지 보세요.
수급주자, 이거는 세력주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세력주가 잘 먹히는 장세였기 때문에 세력주 위주로 수급이 많이 들어와갖고 상한가를 가는 모습인데, 오늘 분위기가, 그쵸? 아까 많은, 오늘 시장 분위기가 재료 매매가 잘 먹히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산소가 많은 그런 날이었고, 이 산소가 많은 날에는요, 그쵸? 얕은 불이라도 켜주면은 불이 잘 지피잖아요. 정책 이슈가 좀 부도하게 받으면서 오늘 불을 지피면서 그 중에서도 대명 에너지, 이 종이 장작 같은 끼가 좋은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 갔던 겁니다. 평소 때 이제 현대 뭐죠? 이거는 한나솔루션이 이런 장작입니다. 좀 느리지만 한번 태우면요 좀 길게 가잖아요. 한번 불 태우면요 이렇게. 근데 이 장작은요 빠르게 불타고 빠르게 꺼져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주 매매가 잘 통하는 장세는 장작 같은 걸로 하는 게 좋고요. 나중에 이제 그래서 수급주 다룰 때는요 제가 수급주에 맞는 매매법들을 다 설명할 겁니다. 오늘 내용 좋았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제가 뉴스 단기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요, 굳이 오늘 설명하는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뉴스 매매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이유를요 제가 내일요, 지금 종목들 매매한 게 몇 개 더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요 설명할 때 내일 설명드려 볼게요. 왜냐면요 수익 매매를 했을 때 이제 인트로로 설명드리면요, 내가 수익 매매를 했어. 어떤 종목을요, 그쵸? A라는 종목을 수익 매매를 했어요. 평소 1등주여갖고 이렇게 1차 급등 나오고 조정받을 때 이제 A를 여기 들어갔다고 칠게요. 그리고 B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게 평소 2등이었어요. 이렇게 상승하고 그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슈가 부각이 받으면서 A와 B가 둘 다 급등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내가 샀던 A가 B보다 약해. B가 개별 이슈가 나왔거나 B가 더 좋은 이슈가 나왔거나 아니면 뭐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A가 더 약해요. 그럴 경우에는요 B가 더 강력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A 스윙으로 접근하면요 욕심 부리지 않고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와 이슈와 재료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잘 파악하면요 보유했던 스윙 종목을요 어느 정도 목표가로 가져가서 대응할지에 대한 그런 능숙도가 조금 올라갑니다. 이거는 그냥 인트로고요. 그리고 또 선도주냐 후속주에 따라서 또 이제 매매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뉴스 매매 자체를 잘 하지 못하더라도 매도 방식에 유연한 그런 대응력이 키워질 수 있기 때문에요. 제가 이 4편은요, 이 네 번째는요, 제가 매매했던 종목들 사례를 통해 갖고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호응이 많이 났다면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응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스케일적으로 들어간다면요, 이제 보통은 이제 재료 매매 하시는 분들이 이 비공식 뉴스와요 공식 뉴스가 있어요. 어떤 분은 비홈트 뉴스라고도 하고 홈트 뉴스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HTS라는 사용하잖아요. 그쵸? HTS에서 나오는 뉴스는요 홈트 뉴스. HTS에 나오지 않고 찌라시성 어떤 정보가 있어요. 그런 비공식으로 조금 알려지는 정보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공식 뉴스로 나올 거라는 그런 찌라시성 기사들이 많이 돌거든요. 그걸 비공식 뉴스라고 해요. 근데 저는 이 두 개를 구할 수 있는 출처를 알고 있어요. 빠르게 아주 손쉽게. 그래서 만약에 이제 비공식 뉴스 있잖아요. 이거를 먼저 인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나중에 이 비공식 뉴스가 홈트 뉴스, 공식 뉴스로 이슈화 될 때 빠르게 캐치해갖고 매매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텔레그램이라든지 정보원을 통해갖고 이 비홈트 뉴스, 홈트 뉴스를 그러니까 비홈트 뉴스를 미리 인지한 상태에서 홈트 뉴스를 빠르게 파악하는 방법들을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약간 뉴스 매매 하시는 분들은 필수긴 한데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이 비공식 뉴스 뭐 이런 건 보지는 않아도 돼요, 사실. 근데 공식화 되기 전에 이미 비공식으로 다 떠돌고 있는 것들, 이슈를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 다루고 있으면 알잖아요, 사전에. 어떤 이슈들이 부각이 될지. 그렇다면요 좀 더 빠른 긴밀한 유연한 대응으로 매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편은 초급편을 다뤘지만요 다음 편은 조금 더 심화된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용하는 차트들 있잖아요. 그쵸? 이런 차트 틀이요. 그쵸? 이 내용들이 다 뭔지, 그리고 이제 분봉에 설정되는 차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뭐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질문들이 많아갖고 멤버십 회원들분들이 질문을 많이 주셔가지고요. 제가 2시간 30분에 걸쳐갖고 수급주 매매를 위한 HTS 및 차트 세팅법 총정리를 했습니다. 여기다 2시간 30분 동안. 그래서 본인이 필요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찾아갖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타임라인도 다 구성해갖고 올려드렸어요. 길거든요. 2시간 30분. 잠깐 살펴보면 이렇게 수급주 매매를 위해서 모든 차트 세팅법을요. 제가 실제로 하나씩 다 설명드렸어요. HTS에서 보는 것들, 수급주 매매하면서 보는 창들, 그리고 이제 차트 세팅, 일봉, 주봉, 분봉 이런 것들 다 세팅하는 방법을 다 설명드렸고, 추후에는 이제 검색기 세팅 있잖아요. 한 20개 정도가 있는데요. 자주 물어보는 검색기에 대한 것들도 세팅법 다 설명하고 타임라인 구성을 해갖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주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셔서 앞으로 시장이 좀 좋아지면요, 수급주 관련된 영상들도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니까 내용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마감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